저는 수은교 법사로 있는 이찬구입니다. 오늘 수은교의 개벽관과 탄소 중립, 특히 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과 수은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수은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한국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국인의 기본적인 원류적인 사상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한국인의 종교적인 원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원류는 특히 하늘에 대한 신앙, 예를 들어 뭐 청수라든가 정화수라든가 또는 우리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고유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하늘에 대한 신앙과 관계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속신앙입니다. 이것을 요즘에는 뭐 무속이라는 말도 쓰고 있지만 아무튼 민속, 우리가 고유한 사상과의 관계를 볼 때는 그 신명과 소통하는 면,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한국의 어떤 종교적인 원류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삼신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본래부터 종교를 초월해서 천신, 지신, 인신 또는 조화주, 교화주, 치화주 이러한 의미에서 삼신신앙이 오랜 유구한 역사 동안 이렇게 계승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은 수은교와도 연계되는 수은교의 사상과 연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신할머니, 삼신 또는 산신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다 같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족종교의 기원사상으로 볼 때는 수은교가 민족종교로서 그러면은 민족종교의 기원사상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먼저 단권의 개국사상인 홍익인간, 홍익인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또는 크게 인간을 이롭게 한다 또는 이 말을 줄이면은 저는 이 말을 다다살리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홍익인간 사상은 우리 민족종교의 기원, 근원 사상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삼재 사상, 또 천지인 합일 사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뭐 회삼귀일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또 하늘신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또 우리가 경천숭조,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이 경천숭조도 바로 우리 민족종교의 공통적인 기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화도 만이산의 참성단 하면 바로 이것이 이 구주적으로 봤을 때 바로 천진의 합일 사상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참성단의 맨 위에는 네모진 그것은 땅을 상징하고 아래에 둥근 밑에 또 땅이 위에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네모진 천원지방의 원리에 따라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모가 났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참성단의 구주적으로 봤을 때 위에 하늘 모양의 그 방정한 사각 모양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원형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원지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있어서 제사를 지내고 천제를 지내기 때문에 바로 이 참성단은 천지인 합일 사상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천지인 합일 사상은 이런 신종을 통해서도 신종을 보면은 위에 용류 음통이 있고요. 또 아래로 또 음이 고르게 퍼지게 하는 하대 그 밑에 통이 있죠. 이 신종의 음통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서 서로 천지의 그 음이 소통하는 그 신종의 그 음통의 원리도 바로 이러한 천지인 합일 사상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 민족종교 사상과 연계되고 바로 이제 우리 수은교 사상과도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라의 풍류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류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최천의 난랑비서에 전해오고 있죠. 바로 국유 현유지도왈 풍류, 설교지원 비상선사. 그래서 신뢰 포함 3교, 접하군생 뭐 쭉 말이 이어집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신뢰 포함 3교, 그 다음에 이제 접하군생의 원리. 이것은 이제 우리 국유 풍류이면서 또 그 풍류라는 말은 이제 국유 현묘지들을 신라 사람들은
이두식 표현으로 풍류라 했다는 말이고요. 이 풍류, 국유 현묘지들은 결국 풍류하고 같은 말이니까 국유 현묘지 속에는 포함 삼교, 그러니까 석가의도, 공자의도, 노자의도 이 삼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삼교는 공통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접하군생, 이 군생, 이 백성을 화해서 접해서 화하게 하는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또는 군생 접하, 저는 또 접하 군생은 생명을 또 생명을 또 살린다는 개념까지도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풍류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포함 삼교이면서 그 목적은 바로 접하 군생이다. 이렇게 봤을 때 수은교회 또는 우리 민족주의의 근원 사상은 바로 신라의 풍류도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은 최재호 선생님에 의해서 1860년 동학이 창도되죠. 이 동학에 의해서 이제 우리 민족 종교가 이 땅에 창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동학의 제일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유도불도 유천년에 운이 역시 다했던가. 이 말은 유도불도의 그 누천년에 걸쳐서 내려온 그 운이 이제 운이 다했다는 말이 그 유교나 불교가 운이 다해서 망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종교의 운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의 정신에 이어서 이제 천도교도 창도하게 되고 이제 수은교도 개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 중에 우리가 하나 이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수은 선생님 그 시천주 사상을 최호월 선생은 다시 극명하게 생활 속에서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시천주 사상이 바로 우리 사람 모두의 시천주 사상이 다 들어있고 또 천주를 모시고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걸 실천한다고 할 때 가장 한마디로 아이를 때리는. 왜냐하면 아이한테도 하나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다. 이렇듯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천주를 모시고 있다. 이것이 이제 동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9세기 들어와서 동학은 어떻게 수은교는 동학은 우리 또 수은교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각자의심의 시대에 각자의심은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생각입니다. 나만 달랐다는 이 독선적인 생각, 그것이 바로 각자의심인데 또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불만 기본, 그 근본을 잊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학에서. 또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일런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그때 동학의 그 당시의 그 어떤 시대의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괴질운수에 빠져 있다. 괴질운수는 이 모든 지구가 자연이 이 생태계가 병들어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도 병들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제 수은 선생님은 괴질운수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에 대응하는 그 극복의 논리로서 다시개벽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정신과 또 물질이 혼돈 시대에 빠졌다. 그래서 무국대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상극 시대에 이 무국대도가 나오고 또 상극 시대에는 인간과 만물, 인간과 인간이 다 원한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 무주고원을 해원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특히 이제 수은교에서는 그 무주고원 해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은교의 기본 사상은 수은교의 기본 종지는 불천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천주 사상 또는 후천 개벽 사상, 유불선 합일 사상, 사인여천의 윤리, 보구관민, 성경신 이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수은교에서는 그 태극성, 인간의 본성 중에서 가장 그 하늘로부터 본래 받은 그 인간의 성품을 태극성이라 했고요. 그 태극성을 찾는 것이 바로 성경신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은교 개벽 사상에 대해서는 다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수은교에서는 수은 선생님을 우리가 교단 안에서는 이제 천사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수은 천사님의 그 개벽 사상을 제가 다시
현대적으로 좀 다시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이 탄소 중립의 문제는 지구 환경, 지구의 문제, 이 기후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지구와 연계해서 설명하면은 지구 1.0은 지구가 탄생하는 것, 즉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 지구 2.0은 나무, 특히 이제 생명 중에서 나무의 탄생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의해서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나무의 탄생은 지구의 2.0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3.0은 바로 인간,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 4.0은 뭐냐? 바로 철, 도구,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거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4.0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를 저는 지구 5.0이다. 이 지구 5.0은 바로 저는 이것을 흙의 재탄생, 흙의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바로 흙이 부활한다는 건 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불만 기본, 근본을 잊지 않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흙,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구 5.0이다 생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나무가 태어난 것은 수생목, 오행의 원리로 보았을 때 수생목이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수생목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생목이죠. 수생목이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철이 탄생한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산업화가 현대에 있어서 산업화가 시작한 건 바로 이제 철과 관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도 얘기하지만 근대에 있어서의 그 산업화는 바로 이제 철의 탄생이라 할 수 있고, 철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철을 중심으로 이제 산업화가 시작됐죠. 그 철은 뭐냐면 이 토는 가운데 있고, 토생금의 원리에 의해서 흙에서 금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근대화의 시작도, 산업화의 시작도 토생금의 원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앞으로가 이제 지구 5.0인데, 지구 5.0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제 다시개벽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흙의 재탄생, 흙의 부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인류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느냐? 1992년에 유엔 기구 협약이 있었고요. 1997년에 교토 의정서 채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정,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보다도 낮게 해야 된다. 즉 최소한 1.5도로 제한을 해야 된다. 1.5도 이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화보다도 기온이 계속 지금 이 산업화, 기후 온난화에 의해서 기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리 올라가도 1.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더군다나 2도씨, 2.0도씨까지 올라가면 그건 인류의 재앙이다. 그래서 지금 1도가 넘었거든요. 1도가 넘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못해도 앞으로 이 1.5도씨까지는 그 이하로 되도록 제한을 해야 된다. 인류가 공통의 과제다. 그래서 이제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2015년도에 공식적으로 제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지구 온난화 1.5도씨 방지, 그걸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래로 제한하는 특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영국 글래스고 기후 합의가 있었고요. 결국 여기서 제기된 것이 뭐냐?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돼가지고, 흡수해서 탄소의 양을 이 배출과 흡수를 서로 균형 있게 만들어서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중립은 결국은 이제 뭐냐면 제로화하는 거거든요. 제로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탄소 중립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석탄, 화석 발전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앞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것입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이미 199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준비는 1988년부터 92년, 1997년, 또 2021년 이렇게 해서 단계를 거치면서 각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들을 해오면서 지금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전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구 온난화를 1.5도씨까지, 그러니까 1.5도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1.5도 이하로 해야 된다는 이런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요. 그래서 왜 앞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에서 만약 2.0도씨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위험에 이르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것을 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2050이라는 말을 씁니다. 2050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우리가 이거 달성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뭐냐? 산업화 18세기 산업화 시작된 이후의 지구 기온으로부터 플러스 1.5도를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억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공식화한 거죠. 1.5도씩 지구 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류의 지금 당면한 과제다. 그것은 지금 뭐 2023년도면 이제 205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20년, 뭐 20여 년 안에 바로 우리가 이 인류가 공통으로 이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요. 물론 빨리 앞당기지면 좋지요.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인류가 노력해서 2030년에, 2040년에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 공통으로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화하는 것.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소를 배출과 흡수량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이 탄소 중립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국은 2020년 10월에 이 이제 탄소 중립 이 제로화 운동에 우리가 2020년 10월에 우리가 또 이 선언에 동참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2020년에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30년을 앞두고 이 운동에 이제 동참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제 이 지구 2.0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이제 특히 수은교의 사상과 수은교의 그 개벽권과 연계해서 특히 말씀드리면 바로 토를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물론 이 자연이 예를 물이든 나무든 온갖 것이 다 오염이 됐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그 지구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토다, 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흙의 재탄생, 흙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선적으로 농업 기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자립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업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업이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또 인간이 가장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농업은 가장 인간과 가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 농업의 그 어떤 농업 기반 사회가 형성이 되면 인간은 다른 생명도 살면서 이 흙과 농업과 함께 인류는 가장 안정하고 안정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고, 가장 멀리까지도 인간의 이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지구의 기후를 재앙에 이르지 않고 가장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 기반 사회다. 이렇게 말수가 들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 농업은 우선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농업의 자연 환경이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탄소가 제로화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농업은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농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면은 농업을 통해서 농업이 수출국이 되면은 다른 곳과서 우리가 혼동되지 않고 이 다른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 안정적 발전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곡물의 작업률을 높여야 돼요. 인류의 그 생존을 위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곡물의 작업률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거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어떤 기계에 또는 다른 어떤 탄소 배출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기본 우리의 농업도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농업을 통해서 우리가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또 그것이 그 자체가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업 용지가 확보돼야 되는 전제가 따라야 됩니다. 농업 용지가 없으면 이룰 수가 없죠. 농업 용지가 확보됨으로써 농업 생산의 효율을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러한 농업 방식을 취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법, 또 생태 농업, 또는 생태 농법을 우리가로 가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농업 방식을 개선하면 그러한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농촌에 인력이 없어요. 노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기계에 의존하고 다른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 농업 인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러니까 청년 인력을 확보하면은 농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울러서 생태 농법으로 농업이 가능해지거든요. 또 친환경 농법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적으로 농지가 확보돼야 되고 첫 번째는 농지가 확보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청년 인력이 확보가 되면은 자연히 곡물의 자급률이 높아지고 또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수출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 이 생태 농법을 통해서 순환적인 먹거리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고 또 이것을 통해서 도시와 연계해서 농촌과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요즘 말하기는 귀농 또는 텃밭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구체적인 대안, 풀뿌리 지역사회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지역 생산된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지역 소비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신토부리 해서 한동안 자연보호와 함께 신토부리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됐었으나 최근에는 이 신토부리라는 말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토부리, 내 몸과 이 땅은 두 개가 아니라 한 몸이다. 그렇죠. 한 몸이죠. 그 신토부리 이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식 표현이지만은 슬로우 푸드에서 음식의 질을 개선해가지고 왜냐하면 전통 음식을 이렇게 전통 음식을 발굴하면 전통 음식은 다 발효 음식이고 또 다른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탄소 배출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음식을 우리가 음식 문화도 다시 발굴해야 되고 또 전통 음식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화학적인 것들을 없앰으로써 탄소량을 우리 감소시킬 수가 있고 또 자연히 지산지소 또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자기 지역에서 소비할 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가면 이제 사회적인 경제, 생활 권역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를 각 지역의 에너지로 자생적으로 공급하면은 지역의 어떤 에너지가 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마을 기업, 협동농업, 협동조합, 또 마을 공동체, 또 지역 경제 공동체가 자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풀뿌리 기초가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가 지역 단위별로 자립 사회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토부리에서 신토합일 사상으로 가야 된다. 내 몸과 흙은 한 몸이다. 이 합일 사상으로 가서 이 신토합일 사상이 다시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지구. 이제 지구가 생각하는 지구로 봤을 때 지구 자체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지구의 존재,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는 지구를 연결해주는 중간 존재가 뭐냐? 바로 흙이거든요. 흙이 깨끗하면, 흙이 맑으면 사람과 하늘과 사람, 땅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고, 흙이 더럽고 나쁘면 사람과 땅의 관계가 나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토 합의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좋은 흙의 원래를, 흙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 지구 5.9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로 신토 합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동경대전에는 음양상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 온실가스로부터 산소를 중립, 탄소 중립이라는 건 여기서는 중립은 다른 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재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화와 균형, 이 모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흙을 좋은 흙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흙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자연이 땅과 사람, 이 천지인이 자연이 소통하는 천지가 합일되는 관계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은 중요하다. 특히 흙은 중요하다. 그 흙이 바로 바로 땅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는, 소통해주는 중간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미국 유럽 주도로 국제 메탄 측정 표준화 협의체가 형성이 됐고요. 한국도 우리가 이제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 가운데서 이 메탄도 이산화탄소와 함께 지구 온난화의 한 주범, 2대의 온실가스를 이루는 주범이라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CO2, CH4, 메탄도 우리가 함께 주의를 해야 되죠.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류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18세기부터 땅을 파가지고 석탄과 석유를 개발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뭐 기름, 에너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기의 철기가 나옴으로써 철기가 이 철강 이 생산이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죠. 인류가 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석탄과 석유를 개발해가지고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인류의 하나의 인류 문명의 기적이다. 또는 인류의 이제 이상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 기관차를 움직였을 때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년도 안 돼서 300년도 안 돼서 우리는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죠. 이 증기기관차가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이것이 축적돼서 이제 우리가 200년 만에 300년도 못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전기기관차, 이 검은 연기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박수로서 이렇게 환호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지구를 위협하는, 또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바로 이산화탄소와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생산에 배출을 하지만 또 우리가 그와 아우러서는 흡수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서 배출 제로,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 된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무튼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 산업화 이후 1.5도씨보다 높으면 안 된다. 1.5도씨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신생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 그래서 그 대신에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자연을 푸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푸른 자연,
이 초록 식물, 숲, 이 생태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제 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이 자연 생태가 숲이기 때문에 초록 식물과 숲이 바로 이산화탄소를 이제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 연료 사용도 줄여야 되지만 아울러서 나무를 많이 심고 숲을 이루어서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계로 변화시킬 때 결국 뭡니까? 흙이 좋아지고 흙이 풍요로워지고 또 땅이 풍요롭게 된다. 흙과 땅을 풍요롭게 하는 길은 바로 나무를 심고 또 식수 오염을 방지하고 또 초록 식물들을 많이 심는 것이 바로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는 길이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또 하나 방법은 바다, 습지, 갯벌, 해양 습지 등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죠.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지에 있는 나무라든가 초록 식물뿐만이 아니라 바다에도 바다의 습지, 갯벌, 이 해양 습지 아주 중요하거든요. 뭐 이 바다 이 습지를 갯벌 등도 바로 이 흙의 원형을 회복하고 또 흙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자연을 회복함으로써 바다도 이 기후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해야 되고 바로 이제 이 바다도 습지 갯벌들도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제 바다의 중요성, 불만기 근본을 또 우리가 근본이죠. 근본을 잊지 말자. 이것이 흙의 정신, 바다의 물의 정신도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실천입니다. 탄소 중립은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를 열어서 개인이 가구별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요.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참여해가지고 그 가입을 하게 되면 탄소 중립 점수가 쌓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돈을 지불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참여 방법, 인센티브 지급 방법, 홍보 영상, 카카오톡 문의 등이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220만 가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7,300 가구가 참여해서 지금 이 탄소 중립, 이 포인트, 이 포인트 적립,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운동도 우리가 실제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던 바에 의하면은 해남군, 전라도 해남군에서는 전남 해남군에서는 이 탄소 중립 인센티브를 해서 1,819세대에 모두 3,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은 해남군의 경우에 이산화탄소 492톤이 탄소 중립이 적립이 됐고 거기에 따른 그 인센티브 지급액이 3,2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지금 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구 수는 1,819가구, 그다음에 그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45헥타르, 그다음에 현재 신규 가입 1,000세대에 대해서는 가입 인센티브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포인트 또 자동차에도 주행 거리에 따라 가지고 이것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데요. 현재 396만 원 이렇게 지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탄소 중립 포인트, 이 에너지 이 적립 포인트에 참여한 관내 1,819세대에 인센티브로 3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래서 탄소 중립 포인트, 즉 에너지 이 제도는 가정, 상업 시설, 학교 등에서 에너지, 즉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이 사용량을 신고된 양에 따라서 절감을 하면
그 절감된 양에 따라서 그만큼 인센티브가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바로 그 절감된 양이 온실가스 감축률을 계산하면은 그 인센티브 그 우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해남군에서는 이 492톤에 대한 해당하는 그 이산화탄소를 감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통계 각 가정마다 절감 에너지를 절감한 것을 합해가지고 다시 합산하면은 그것이 해남 1개 군 단위에서 49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 양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 바로 32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말씀드리면 이제 탄소 중립, 탄소 제로화, 그러니까 탄소에서 완전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탄소에서 완전 탈산소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탈산소화를 좀 주장하고 있고요. 탈산소화가 뭐냐? 결국은 무탄소화거든요. 무탄소 운동인데 이 무탄소 운동은 결국 탄소로부터 완전 벗어나는 탈산소화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실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또 정부에서도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자각을 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2050년에 탄소 제로화하는 거, 탄소를 0으로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무탄소를 이룩하는 거, 이 운동은 이 인도 2050년 안에 우리가 앞당겨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앞당겨 하면은 뭐 2040년 안에 우리 국민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한번 시작하면 우리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빠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 탈탄소 중립 2050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은교의 개벽관의 입장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